안녕하세요. 유일종합건설 박수현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이제 건축주님들이 전체 그 건축을 이제 처음과 끝을 갈 때 가장 처음에 이제 하시는 토지 구매할 때 이제 필요한 그 대출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. 요즘은 사실 좀 대출이 뭐 아시겠지만 좀 많이 어렵습니다. 요즘 현재 그 정부에서도 지금 뭐 대출이 나오기를 다세대, 다가구, 오피스텔, 그 비아파트 관련돼서 이런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건축할 때의 자금, 기금의 한도를 이제 넓혀준다고 하고, 뭐 오늘부터도 뭐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갖고 요즘에 그 건축 허가 건수가 비아파트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%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. 사실 뭐 저희도 좀 줄었고요. 저희 주변에 이제 그 시행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미루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. 분양 시장이라든가 이제 금리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지금 섣불리 나서는 것보단 그 시기를 좀 보는 것 같은데, 뭐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제 그 전년도 건축 허가 건수가 이제 줄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이제 줄다 보니까 그와 이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향후 한 1년 반에서 2년 후에는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그 희귀성이 있어서 그 선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업보다는 이제 신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분양이라든가 임대가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. 그게 이제 뭐 예전부터 지금 계속 그 쳇바퀴처럼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에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으면은 준비해 놨다가 내년 상반기, 하반기 때 이제 시작해도 준비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현재의 장점은 뭐냐면 토지가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가가 좀 싸다. 프리미엄도 빠져 있고, 토지가가 좀 싸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전체 단가는 굉장히 이점이 있죠. 단점은 이제 이자 부담이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있다. 사실 지금 이구명권 같은 경우는 이제 5%에서 이제 6%뭐 중후반대까지 가는데요. 2007년도 이때는 7% 후반 막 이랬어요.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, 지금은 금리가 워낙에 지금 역대급으로 쌌다가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, 체감적으로 금리가 많이 비싸다라고 느끼시겠지만은, 뭐 7%대도 있었고, 뭐 12%, 뭐 12%도 있고, 8% 후반도 뭐 있었던 거, 그런 것도 저희도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따져보면은 현재가 가장 고점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서 이제 그 준비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사업 준비하셔서 좋은 입지에 그 물건을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완성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요즘에는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.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 택지 개발에서 이제 그 SH에서 분양하는 상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이 싸요. 왜냐면 예전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빠졌거든요. 이런 상가주택 부지를 분양을 받으셔서 공사 준비를 하셔서 그 동네의 이제 상황을 보고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들어가는 시기만 잘 봐서 들어가면 세입자나 임대도 금방 맞출 수 있고 수익도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. 기본적인 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. 왜냐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그 건설회사와 또 협의 보는 부분도 있고, 그다음에 은행별로 이제 부대 비용을 자기 자본금으로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는 은행마다 좀 성격이 좀 달라서,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비 이제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개 소수료라든가 아니면 뭐 취득세 낸 거, 철거비, 그다음에 토목비, 그리고 이제 민원 뭐 사전에 민원비라든가 실제 건축이 이제 도급 계약을 하기 전 그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체 공사 금액에서 빠지거든요. 그거는 별도의 또 자금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 것도 인제 포함을 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 있고, 이제 은행별로 좀 지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포함을 시켜야 자기 자본금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은행을 이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
그런 은행을 선택하는 것 또한 최소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비용은 한 20% 선인데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. 이제 은행도 뭐 여러 군데 좀 찾아봐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그런 비용을 또 해주는 또 은행이 있을 거고, 이제 저의 캐리어,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애에 따라서 보니까 그 은행별로 그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20%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, 그래도 시작은 20% 선이면 할 수는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단계인 이제 토지 대출에 대한 건인데, 땅에 대한 대출만 받아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의 뭐 80%, 70%, 뭐 60%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, 저희가 실거래가,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거래가의 보통 감정이 이제 90%에서 95%가 나오는데, 입지가 좋으면은 실거래가만큼 감정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 자본이 좀 들기 때문에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막연하게 내가 이제 그 토지를 구매했으니까 뭐 10억에 구매했으니까 10억에 80%가 나오겠다, 이게 아니고, 그 10억에 구매를 했지만 감정가가 뭐 90%가 적용이 될지 85%가 적용이 될지, 이거는 이제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토지를 구매하시기 전에 은행에다가 탁감으로 이 물건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 감정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막연하게 그렇게 하셨다가는 나중에 그거보다 좀 덜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토지만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, 토지와 건축 해서 이제 건축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일반 PF 대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, 성격이. 은행에서 건축자금 대출을 해주는데, 뭐 PF 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 이제 그 이자라든가 다른 기타 비용까지도 좀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사업의 그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게 PF 대출이면, 건축자금 대출은 그 PF 대출보다 뭐 70%, 80%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토지만 받으면은 이제 건축은 개인 비용으로 질 수 있다. 그러면은 이제 토지만 받으시면 되고, 두 번째로 내가 이제 토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현금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많이는 안 받아도 된다, 건축자금 대출을. 그러면 일반 그 건축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, 아니 내가 요번에 이제 요거는 사업성이 좋아서 내 자금이 얼마 없지만 요거는 뭐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환급성도 이제 좋을 것 같다, 그럴 때는 그보다 또 한도가 높은 PF 대출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.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은 이제 초기 자본 들어가는 것도 좀 다르긴 한데, 그래도 이제 큰 카테고리는 토지, 일반 건축자금 대출, 그다음에 PF 대출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택이 되면 이 은행에다가 이제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 뭐 금리가 있겠고, 그다음에 이제 건축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1년 정도의 이자가 좀 포함이 다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는 포함이 돼 있는데, 그게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돼 있는지, 내가 건축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먼저 다 확인하시고,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확인하시면 그 금리에 대한 변동률, 3개월 변동이냐 6개월 변동이냐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 변동에 따라서 내 금리가 계속 점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률에 대한 것도 꼭 체크하시고, 그다음에 이제 상환 수수료, 내가 상환할 때 뭐 1.5%를 하는지 1.2%, 1%, 0.5%뭐 이런 식으로 상환할 때 수수료, 그러니까 기간 내에 내가 더 빨리 상환할 때 그 수수료인데, 이것도 분양성에 대해서 더 빨리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수수료도 과감하게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은행에다가 먼저 얘기해갖고 달라,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꼭 체크하시고, 이제 취급 수수료가 있으면 상환 수수료가 대부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둘 다 있으면은 그거는 꼭 확인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게끔 은행에다 꼭 얘기를 하셔서, 가능하면은 하나 하시고 수수료도 좀 내려달라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뭐 건물이 이제 지으면 이제 그 화재보험 같은 것도 들고 이제 각종 보험이 드는데,
그런 것도 지금 들어야 되냐, 뭐 그런 것도 좀 확인도 하시면 좋고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은행에서 저희 대출 그때 이제 1금융권은 이제 뭐 4에서 5% 정도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선인데, 대출을 많이 안 받을 때는 이제 1금융권 우리은행 뭐 거래은행에서 하시면 되고요. 내가 이제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좀 많이 받을 때, 건축 자금 정도까지 받을 때는 이제 2금융권, 농협수협, 새마을금고, 뭐 신협 이런 2금융권을 이용하시고, PF 대출이나 이런 걸 좀 더 과하게 내가 한도를 좀 최대한 좀 받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저축은행으로 가셔야 되는데, 그럼 이제 금리가 한 12%에서 15% 선까지. 그러니까 이제 1금융권은 뭐 한 4, 5%, 그 다음에 2금융권은 6에서 7%,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한 12에서 15% 선,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나에게 맞는, 내 자금에 맞는 은행과,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구매할 때 은행 대출에 대한 이런 관계, 이런 것도 꼭 체크를 미리 하셔서, 사업이 진행되기 전 체크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이제 운영할지,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정도 감정사별로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제 좀 더 잘 받기 위한 방법,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이제 이제 건축자금 대출이라든가 PF 대출에서 가능하면 금액이 최소로 낼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선택하는, 그것도 이제 노하우인데, 저희는 이제 많은 이제 은행과 이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와 협의를 보셔서 은행을 찾아서 이제 좋은 조건으로 하시는 게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출에 대한 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, 다음 시간에는 위례 북위례 쪽에 저희가 이제 그 상가주택 지금 현재 그 공사 중인 현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공사하는 것도 소개시켜 드리고, 거기 이제 그 SH 공사 이제 토지를 현재 분양하고 있는데 아직 미분양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불과 한 2년, 3년 전만 해도 그 SH에서 분양을 하면은 피가 뭐 5억이부터 7억 받고 막 이랬었는데, 지금은 피가 없습니다, 현재. 제가 이제 저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.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수익계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, 이제 현재 지금 자금이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상가주택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, 위례 신도시 북위례 쪽에 그 택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안전자산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,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현장 방문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 때 저 상가주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